폴 헤이먼의 뉴스, 진짜로 사랑해 라는 뉴스인데요. 폴 헤이먼이 크리스 반빌렛과의 인터뷰에서 레슬매니아 당시 브록 레스너와 나눴던 대화를 공개했습니다. 헤이먼은 경기 후 링 위에서 서로 사랑한다 라고 말했고, 레스너가 이 순간은 우리만의 것이다 라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당시 감정은 모두 진심이었다며 인생에서 특별했던 순간 가운데 하나였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팬들 사이에서 은퇴식처럼 받아들여졌던 장면은 실제 은퇴를 의미하는 연출이 아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폴 헤이먼도 당시에는 몰랐던 것 같아. 당시에는 근데 진짜로 몰랐고, 왜냐면은 이 눈물이 진짜 벅차오르는 눈물이었기 때문에 브록 레스너가 좀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가 정설인데, 또 폴 헤이먼은 실제 은퇴를 의미하는 연출이 아니었다라고 설명하는 게 어떤 뉘앙스인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브록 레스너는 근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즉흥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벗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제 생각에는 군터를 피하려는 시위가 아니었을까. 나 썸머슬램에서 군터랑 하기 싫어요 라는 하나의 시위가 아니었을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시위가 먹혀 들어간 게 아니었을까? 좀 그렇게 보여지고, 얼리얼 시즌3에 나오겠죠. 네, 얼리얼 시즌3에 아마 여기에 대한 비하인드가 있지 않을까. 7월 하순에 20 며칠에 공개가 됩니다. 얼리얼 시즌3 기대가 되고, 또 로만 레인즈에 대한 비하인드도 풀어놓았던 폴 헤이먼인데요. 폴 헤이먼은 로만 레인즈의 턴힐 과정에서 있었던 비하인드도 공개했습니다. 그는 빈스 맥맨이 힐 전환 이후에도 로만을 계속 빅독으로 부르길 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헤이먼은 브록 레스너와 함께했던 자신의 역할과 차별화를 위해서 로만은 완전히 새로운 캐릭터가 필요하다고 설득했고, 결국 트라이벌 치프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헤이먼은 이를 언더테이커의 아메리칸 배드에스 변신에 버금가는 중요한 캐릭터 변화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아메리칸 배드에스에 버금가는 중요한 캐릭터 변화가 맞고, 이날은 그냥 하나의 혁명이었죠. 로만 레인즈는 이날 전과 후로 나뉘는 것 같고, 로만 레인즈가 이날 전에는 야유를 계속해서 일반적으로 봤던 존 시나의 뒤를 잇는 역반응 선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트라이벌 치프 캐릭터로 인해서 오히려 악역을 통해서 많은 관중을 통해서 인정을 받게 되었고, 이 트라이벌 치프를 유지한 채로 선역을 오갔을 때 그 환호가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로만 레인즈가 족쇄를 벗을 수 있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다. 그 터닝 포인트가 폴 헤이먼 작품이다. 폴 헤이먼이 또 한번 해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 뉴스에서 이어지듯이 빅독을 유지하려고 하는 빈스의 고집을 꺾고서 폴 헤이먼이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더더욱 값진 결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빈스는 에제도 그렇고 참 독을 좋아하네. 그렇죠. AJ에게는 핏불을 안기려고 했고, 핏불, 불독 캐릭터를 하게 하려고 했는데 핏불을 또 거부했던 AJ, 빅독을 또 거부했던 폴 헤이먼입니다. 걔를 좋아하는 편, 로드독도 좋아했어야지. 그렇죠. 다음 뉴스입니다. 엘리트를 인정하는 폴이란 뉴스인데요. 폴 헤이먼이 AEW의 존재가 프로레슬링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습니다. 크리스 반빌렛과의 인터뷰에서 헤이먼은 AEW가 생겨서 선수들의 몸값이 크게 올랐다 라고 말했습니다. 토니 칸이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선수들에게 과거보다 훨씬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었고, 그 결과 WWE를 포함한 업계 전체의 계약 규모가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EW는 WWE와는 다른 스타일의 레슬링을 선보이며 팬들에게 또 다른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직접적인 경쟁자보다는 업계 팬들에게 대안이 될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네, 직접적인 경쟁자보다는 업계 팬들에게 새로운 대안이 되고 있다. 정말로 이 캐릭터 위주보다는 경기력 위주로 보고 싶다? AEW를 보세요. 오늘 다이너마이트 메인 이벤트 진짜 쇼를 찢어버립니다. 리코쉐 대 타케시타 코노스케 정말 너무 재밌었고, 이 포비든 도어 역시 경기력 측면에서 정말 새로운 차원을 보여줄 것 같아요. 이 포비든 도어가 또 이 AEW, 신일본, CMLL, 스타덤 이렇게 드림매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몇몇 경기는 심지어 스토리가 쥐뿔도 없어. 그냥 전광판에 I want you 이게 전부야. 난 널 원해. 너랑 한판 붙자. 이게 전부야. 대립 과정이. 그럴 정도로 AEW는 이 WWE랑 보법이 다릅니다. WWE는 스토리라인이 굉장히 중시되잖아요. AEW는 경기력이 굉장히 중요시 여겨집니다.
AW 요즘에 WCW급은 되나요? 타이밍이 어느 타이밍이냐에 따라서 저는 WCW급이라고는 생각해요. 왜냐면은 실제로 WCW도 페이퍼뷰는 늘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죽쓰던 WCW의 페이퍼뷰보다는 경기 완성도 면에서도 앞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WCW는 이상할 정도로 TV쇼는 잘 됐는데 페이퍼뷰가 좀 죽을 많이 썼죠. 계속해서 죽을 많이 썼고 심지어 해당 페이퍼뷰의 몇 퍼센트는 모든 페이퍼뷰의 퍼센테이지를 헐크 호건에게 줘야 된다는 계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페이퍼뷰를 하면 할수록 적자였어요. 요즘에 위클리 쇼를요, 다이너마이트를 1000석 규모, 2000석 규모, 많아도 3000석 규모, 이제 본인들의 위치를 알아서 적자 보지 않게 꽉 찬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고 있고요. 또 페이퍼뷰에서는 또 6000석, 만석 이렇게 욕심내고 있는데 그 욕심낼 만큼 그 경기장을 또 채워요. 심지어 더블 나싱은 0석이었어. 자연석이 13000석이 0석이야. 그래서 AW 재밌습니다. 오히려 페이퍼뷰가 무난하게 잘 되고 위클리가 2-3천명대가 평균이라 리버스 WCW 같기도. 그니까 내가 길게 한 말을 아주 짧게 요약을 잘 해주었네요. AW의 헐크 호건처럼 존시나 등장해가지고 NW 스테이블을 만들면 그러면 진짜 AW가 떡상하겠죠. 네. 근데 아마 존시나가 명예를 중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의리상 WWE를 배신할 것 같진 않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여전히 폴 헤이먼의 크리스 반빌렛의 인터뷰인데요. 스타메이커 3치라는 뉴스입니다. 폴 헤이먼이 트리플 H의 크리에이티브 능력을 극찬했습니다. 크리스 반빌렛과 인터뷰에서 트리플 H는 어떤 이야기가 흥행으로 이어질지 정확히 판단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며 최근 오바 페미와 트릭 윌리엄스를 새로운 스타로 성장시킨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한 제본 에반스 역시 올 여름이면 WWE를 대표하는 새로운 스타가 될 것이라며 현재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강한 신뢰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폴 헤이먼 가이가 되고 싶어 하잖아. 많은 선수들이. 폴 헤이먼 가이가 되면은 앞으로 본인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걸 선호하는데 오히려 폴 헤이먼은 폴 르벡 가이라고 자칭할 정도로 트리플 H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아요. 폴 헤이먼이. 그래서 지금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트릭 윌리엄스 오바페미가 떡상했다. 제본 에반스도 떡상할 거다. 이거 트리플 H가 잘 키웠다. 뭐 이게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런 몇몇 잘 키운 케이스를 제외하고 전체 크리에이티브를 봤을 때 긍정적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지금 로우는 제가 봤을 때는 평상타치라고 생각해요. 평타 이상을 친다고 생각하는데 스맥다운은 핫타치입니다. 핫타치. 그래서 지금 전체 크리에이티브를 놓고 봤을 때 그렇게 합격점을 주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로 몰빵인 지금 그니까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 폴 헤이먼의 말이 이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만은 그냥 크리에이티브 전체를 극찬하기에는 허점이 너무 많다. 스맥다운 좀 어떻게 해줘라.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네요. 스맥다운은 지금 큰일 났어요. 이런 말을 그만해야 될 것 같긴 해. 근데 이런 말을 그만해야 될 것 같아. 정말로 내 채널의 구독자가 요즘 WWE를 안 봐요 라고 하는 게 내가 재미없어 하면은 더 재미없게 느낄 것 같아서 이런 말을 좀 안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간에 좀 그렇습니다. 트리플 H 체제에서 저점이 높아진 스타들이 많은데 1인분 시작하면 방치 시작하는 게 답답함. 네일 스맥은 재밌어 보이던데 제가 하고 왔는데 녹화를 방송 시스템상 싱크가 안 맞아서 제 녹화를 여러 번 하다 보니까 한 경기를 3번 한 적도 있거든요. 아까 그래서 3시간 반이 걸렸어. 원래는 광고를 쳐내고 하니까 2시간 좀 넘게 걸려서 빨리 끝나야 되는데 3시간이 넘게 걸리다 보니까 막 무한성에 갇힌 것 같고 막 정신과 시간의 방해 있는 것 같고 막 이게 재밌는지 재미없는지 막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하니까 못 느꼈어요. 못 느꼈고 여러분들이 토요일에 직접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쩌면 토요일에 바로 한국어 음성이 나올지도 제 추측입니다. 제 추측이고요. 여러분들 혹시 토요일 스맥다운 본방 보실 때 녹화를 미리 했으니까 한국어 해설이 나올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봐요. 네, 혹시나 스맥다운 때 제 목소리 나오면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고 재녹화해가지고 선수 이름이 헷갈린 경기가 하나 있거든요. 갑자기 여러분 여기서부터 하면 돼 그러다 보니까 JCJN의 경기 상대 이름을 알렉사 블리스로 잘못 말한 장면이나 뭐 이렇게 뭐 아무튼 새벽이라 좀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우리 둘 다 혹시나 동시 중계 나온다면은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녹화는 왜 하셨어요? 이게 넷플릭스 쪽이 아니라 WWE 쪽. WWE 쪽의 실수로 싱크가 안 맞는데요. 싱크가 안 맞으니까 한 경기만 다시 해보자 이러면서 뭐 10분 이상 지연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방송 전에 내가 기대도 물론 그렇게 했지만 WWE PD가 뭐라 했냐면 여러분들 오늘 녹화니까요. 광고 분량 없이 바로 화장실 가는 시간 없이 브레이크 시간 없이 풀로 달릴 거예요.
야, 여러분들 2시간 좀 넘게 하면 집에 일찍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거든. 근데 개뿔 3시간 반 했어요. 아무튼 힘들었다. WWE 팀에서 찐빠를 좀 냈다. 재녹음했다. 빡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에이, 생방이 차라리 낫지. 녹화가 싱크가 안 맞는다고 다시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본 장면 또 보고 본 장면 또 보고 또 놀라는 척 연기하고 힘들었어. 다음 뉴스입니다. 삼치가 최고다! 라는 뉴스인데요. WWE 챔피언 코디 로즈가 아리 헬와니와 인터뷰에서 트리플 H를 향한 깊은 신뢰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지금 업계에서 트리플 H보다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역사상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부커는 없었고 트리플 H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자신 역시 언젠가는 WWE 크리에이티브를 맡는 일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코디는 매니아 시즌 한 차례 감정을 폭발시킨 적이 있다고 말했고 고백했습니다. 욕설을 내뱉고 물병을 걷어찬 뒤에 나이트메어 투어버스로 돌아와서 이제는 화를 내기보다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털어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때가 TKO가 레슬매니아 메인 이벤트에 개입했을 당시라고 추측 중입니다. 라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아리 헬완이 이중격 투기 레슬링 쪽에 굉장히 신뢰감이 두터운 저널리스트가 되겠고요. 이 사람이 요즘에 UFC 파이터도 인터뷰 많이 하지만 레슬러들하고의 인터뷰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과정에서 코디 로즈가 트리플 H를 역사상 최고의 부커 중 한 명이라고 추켜 세웠어요. 그래서 트리플 H를 추켜 세우는 인터뷰가 있었고 재밌는 부분이 이 장면이죠. 욕설을 내뱉고 물병을 걷어찬 뒤에 버스로 돌아온 순간이 있었다. 이 순간이 많은 사람들이 TKO에 팬 메가피 집어넣고 젤리롤 집어넣고 막 이때 아마 코디 로즈가 샷건 치지 않았을까 많은 팬들이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도 이 순간인 것 같고 여기 말고 뭐 코디 로즈가 그렇게 빡칠만한 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코디 로즈는 지금 3년 연속으로 TKO에 개입이 있는 레슬매니아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폭발하지 않았을까, 진저리가 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레메 1회차는 진짜 리버스 전설이다. 크크. 그니까요. 근데 이 트리플 H를 마냥 추켜 세우기에는 스맥다운 근데 코디 로즈 스토리는 재밌어요. 네, 코디 로즈 스토리는 재밌습니다. 메인 벨트는 재밌어요. 그게 하나의 위로가 될 수는 있겠죠. 다음 뉴스입니다. WWE 얼굴은 바로 나! 라는 뉴스인데요. 현재 WWE 얼굴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코디 로즈가 자신감 있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아리엘 와니아의 인터뷰에서 코디는 팬마다 WWE 얼굴은 다를 수 있다. 누군가는 로만 레인즈, CM 펑크, 리브 모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이 자리에서는 내가 WWE 얼굴이라고 말하고 싶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다만 그는 아직도 스스로 그 사실이 믿기지 않을 때가 있다며 WWE와 경쟁했던 가족의 역사와 자신이 회사를 떠났다 다시 돌아온 챔피언이 된 여정을 떠올리면 더욱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오바페미가 관중과 교감하는 능력이 뛰어나 차세대 스타로 성장할 가능성도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오바페미가 요즘에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샤라웃하는 장면도 재밌고 무엇보다 이 인터뷰에서 가장 재밌는 점은 아무래도 자신이 WWE 얼굴이라고 자평하면서도 본인의 가족들은 대대로 WWE의 반대편에 있었거든요. 이 더스티 로즈라고 한다면 NWA를 대표하면서 WWF의 골든 에라의 대척점에 있었죠. 이제 WWF를 죽이기 위해서 NWA 대표 선수로 더스티 로즈가 활동했고 그 다음에 WWE를 죽이기 위해서 WCW에서 선수 겸 부커로 활동했던 게 이 더스티 로즈예요.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제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되면서 NXT의 헤드 프로듀서로 더스티 로즈가 오게 되면서 대화합이 이루게 되었고 해서 코디 로즈가 낙하산으로 안착하게 되었죠. 랜디 오튼과의 대립을 통해서. 그런 오랜 역사 그리고 이제 본인이 최고가 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본인 발로 나와서 스스로 왕자를 이끌어낸 모든 역사를 되돌아봤을 때 지금도 자신이 WWE 얼굴이 될 정도로 성장한 지금이 실감이 안 난다는 거야. 저는 뭐 감히 제가 코디 로즈하고 비견될 인물은 아니지만 이게 어떤 느낌인지는 좀 알 것 같아요. 저도 가끔씩 매번 중계가 막막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해설자를 하고 있는 게 맞나? 지금 5년 차인데도 적응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어떤 느낌인지는 좀 알 것 같아. 뭐 물론 스케일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그 자리에 대한 책임감을 코디 로즈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는 뉴스인 것 같고 코디 로즈가 아무래도 WWE 얼굴이다 보니까 트리플 H나 오바페미 같이 본인들에게 함께할 동료들을 많이 추켜 세우는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헛소리하네 라는 뉴스인데요. 브론 스트로맨이 코디의 발언에 공개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래서 코디가 트리플 H를 최고의 부커라고 칭송하는 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브론 스트로맨이 반박하는 겁니다. 코디가 트리플 H보다 훌륭한 부커는 없다라고 평가하자 스트로맨은 자신의 SNS를 통해 그 트윗을 인용하면서 시청률은 다른 이야기를 해준다 라고 하면서 비꼬는 글을 남겼습니다. 스트로맨은 WWE를 떠날 때마다 회사 운영진과 크리에이티브를 비판해온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현재 그는 USA 네트워크에서 Everything on the Menu라는 자신의 먹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서 같은 방송사에서 방영되고 있는 스맥다운의 성적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점을 두고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도덕이 아니다 이런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심지어 스맥다운의 후속 편성일걸? 스맥다운 끝나고 Everything on the Menu가 바로 이어서 해요. 그래서 이제 스맥다운에서 어느 정도 시청률을 견인해주고 레슬링 팬들을 묶어둔 채로 Everything on the Menu가 하는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로 상부상조하는 사이인데 그 타이밍에 굳이 본인이 좀 호외대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시청률은 얘기가 다르던데 LOL 이렇게 막 크크크 막 이렇게 비웃는 트윗을 남긴 게 잠정적인 파트너 관계에서 상도덕이 아니다 이렇게 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 형도 약간 피지컬 개처는 시청자가 레슬링하는 느낌이야. 같은 방송국 시청률 까는 거는 좋게 보기 힘들 텐데 그렇죠. 그래서 상도덕이 아니다 이렇게 좀 욕을 먹고 있고 근데 스트로맨은 본인의 실력보다 본인을 높게 보고 있어요. 근데 아마도 로만 레인즈가 코로나 때 히스테리를 부리지 않았더라면 골드버그를 이기는 일은 없었겠죠. 레슬매니아에서. 코디 로즈가 트리플 H는 최고의 부커다라고 말했던 트윗이 있는데요. 이 엘리트 락커스 굉장히 유명한 계정이죠. 이 계정의 트윗을 인용해서 브론 스트로맨이 Rating say otherwise LOL 이렇게 남겨서 시청률은 말이 다르던데 크크라고 이 스맥다운의 시청률을 비꼬는 댓글을 남기면서 트리플 H가 최고의 부커라고 추켜 세운 코디 로즈의 말을 비웃었습니다. 브론 스트로맨이 직접. 근데 이제 브론 스트로맨의 먹방 채널 Everything on the Menu가 USA 스맥다운 채널의 스맥다운 편성 바로 후속 편성이거든요. 그래서 한솥밥을 먹는 식구끼리 이렇게 좀 비꼬는 건 좀 아니지 않냐 이런 반응이 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여기에 트리플 H는 최고의 부커다라는 트윗의 리플이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폴 헤이먼이 스트로맨 싫어하던데 사실 레슬러로서의 재능은 그렇게 없죠. 코디 로즈가 트리플 H가 정말 최고의 부커다 라고 축켜 세운 인터뷰의 하이라이트를 또 레슬업소 유명 계정도 퍼왔는데요. 이게 지금 댓글 반응이 굉장히 안 좋아요. 하하 웃기고 있네. 월스트 부커 오브 2026 이 트로피를 들고 있는 트리플 H의 장면도 있고요. 언더하고 쇼니 훨씬 더 잘해 라고 이렇게 NXT하고 트리플 A를 관리하고 있는 이 두 명을 추켜 세우는 짤도 있고요. 코디가 삼치를 빨아주고 있네 뭐 이런 짤도 있습니다. 좀 매콤하네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코디 호건 이렇게 놀리는 짤도 있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츠님 나우챔 기대되시나요? 저는 기대돼요. 저는 진심으로 기대됩니다. 일단은 WWE 챔피언십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경기력도 의심할 바 없는 3명이잖아요. 군터, 코디 로즈, 세미제인 다 잘하는 선수인데 제 생각에는 3명 다 챔피언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코디 로즈 역시 썸머슬램 시즌이기 때문에 챔피언으로서 입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고 군터도 제가 계속해서 군터 경기 때마다 집중하는 점이 뭐냐면 WCW의 골드버그 그리고 이제 WWE의 존 시나를 은퇴시킨 사람이잖아요. TNA의 AJ 스타일스까지. 그런 남자가 챔피언십에 투입되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타이틀이 연결돼야 된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군터가 타이틀을 따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세미제인 역시 본인의 출신 성분이 지금 사우디하고도 관계가 좋기 때문에 지금 사우디에서 민심이 좋잖아요. 거의 제2의 고향이기 때문에 세미제인이 엄청난 비팝을 받아서 거기야말로 정말 지금은 본인이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모순된 교만을 떨면서 첫날부터 함께한 다이하드 팬들을 위해 싸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로 그 사우디엔 다이하드 팬이 수만 명 있거든. 그러니까 진짜로 거기에서만큼은 걔가 선역으로 비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미제인이 역사상 처음으로 챔피언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군터, 코디, 세미 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메인 이벤트 하나로도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킹 오브 더 링 결승 같은 경우에도 누가 이길지 모르겠죠. 지금 뭐 리브 모건은 왜 챔피언인데 거기까지 갔을까? 정말로 우승해서 방어전을 안 하거나 아니면 뭐 스맥다운 여성 챔피언십까지 노려서 더블 챔피언이 되는 그림을 노려보나? 뭐 이런 기대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레슬매니아를 패싱한 이오 스카이에게 AS로 퀸 오브 더 링 왕관을 주는 건가? 이런 상상을 해볼 수도 있고요. 또 오바페미 역시 루머로 팽배하기를 지금 뭐 브록 레스너가 방해해서 질 거다 이런 루머가 있는데, 에이 설마 진짜 지겠어? 이런 기대감 있잖아. 오바페미 너무 강력하니까. 그래서 오바페미가 이겨도 재밌을 것 같고, 제이우스가 이겨도 빡치지만 도파민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뭐 킹 오브 더 링 결승, 퀸 오브 더 링 결승, WWE 챔피언십 다 예상이 안 돼요. US 챔피언십이야 뭐 트리 윌리엄스가 아주 가볍게 릭 세인츠를 지려밟겠지만, 킹, 퀸, 떡챔 이거는 정말 모르겠다. 너무 재밌을 것 같다. 그런 면에서. 더군다나 티파니하고 제이드 카길의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엄청난 실수들이 나올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마음껏 비웃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다채로운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퀸 오브 더 링 진짜 한 치 앞도 할 수 없음. 그니까요. 네. 쌤이 현지 반응도 좋은가요? 현지는 의도한 대로 야유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지 반응이 좋다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좀 위선자잖아요, 캐릭터가. 착한 척 하는데 안 착한 거. 남을 위하는 척하지만 자신만을 위하는 그 속내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기만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야유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장 반응이 좋은가요? 라고 물으시면은 좋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요. 뭐 쫄쫄이 입은 것도 봐야 돼 라는 채팅처럼 이 WWE 많은 여성들이 여기에서 또 전신 타이즈를 입게 될 텐데, 거기에 또 많은 코스프레도 있을 거니까 거기에 대한 비하인드를 찾는 것도 또 다른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나이트 오브 챔피언스 제가 입중계 하긴 할 건데 좀 재밌을 것 같기는 해요, 확실히. 왜냐면 이 WWE 챔피언십 트리플 스렛도 3명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이 킹 오브 더 링 결승도 2명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퀸 오브 더 링 결승도 뭘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리브 모건이 결승까지 챔피언인데 올라갔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계획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오 스카이 단순히 레슬매니아 AS 하는 것보다. 그래서 뭐 킹 앤 퀸 결승전도 그렇고 트리플 스렛도 그렇고 다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뭐 제이가 우승하겠죠, 젠장 퇴. 근데 많은 분들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런 의견을 들으면 당연히 문법상 제이우스의 승리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까지 기가 막힐 일이라고? 그러면 정말로 제이우스가 지려나? 약간 저도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브록이 사우디 기다는 정보를 얻었어요. 브록 킹 오브 더 링 사우디 난입 확정인 것 같아요. 그니까 이게 난입만 하러 사우디로 갈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지만 출전 수당이 안 걸렸기 때문에 뭐 레서너니까 뭐 아쉽지 않게 받으면서 낭낭하게 돈도 챙기고 난입도 하고 1대1이잖아? 이게 오바페미가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다면 모르겠는데 카운트가 1대1이다 보니까 이 썸머슬램 3차전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오바페미가. 그래서 킹 오브 더 링을 망친 브록 레스너 너를 죽이겠어 해갖고 레스너의 마지막을 오바페미가 아주 곤죽을 내지 않을까, 썸머슬램에서. 그러려면은 킹 오브 더 링을 져야죠, 오바페미가. 사우디에서 초청하려는 거겠죠, 브록은. 네. 언제나 사우디는 브록 레스너를 굉장히 사랑하죠. 오늘도 계속되는 코치맨의 헛소리라는 뉴스입니다. 조나단 코치맨이 오바페미의 향후 행보를 전망했습니다. 그는 WWE가 오바페미를 힐로 전환시켜서 로만 레인즈와 대립시키는 그림을 준비하고 있을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최근 스토리의 중심이 오바페미보다 제이우소가 블러드라인에 맞춰져 있다고 하면서 WWE가 다시 블러드라인 중심 체제로 돌아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뭐 오바페미가 로만 레인즈하고 대립을 하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턴이랄 거라는 예측을 했던 조나단 코치맨인데요. 어처구니가 없는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바페미 지금 이 챈트가 워낙에 떡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챈트가 받쳐주고 있으면 턴이라기가 힘들어요. 관중들은 이미 오바페미 편이고 로만 레인즈를 인정하고 있지만, 로만 레인즈는 이제 관중들의 목소리에 화답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대로 하는 사람이잖아. 심지어 앙드레라는 코미디언을 얼마 전에 공격하라고 미션을 했던 로만 레인즈이기 때문에 지금 로만 레인즈는 사실상 반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바페미의 턴을 예측하는 조나단 코치맨은 그냥 레알못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어떻게든 떡더비를 까고 싶은 코치면은 헛소리를 해야 한다. 쇼 안분, 그쵸. 어이가 없고.
이거는 오프캠일 거야. 방송이 끝나고 나서 오프캠이야. 오프캠 비방용 장면. 쇼가 끝나고 나서 관중들하고 이제 회포를 푸는 바로 퇴장하기 좀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말도 좀 하고 막 이런 시간이 있거든요. 아마 거기서 연출된 장면이 아니었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측을 해보고요. 아니 그 국제중계진이 우리는 이렇게 줌화면으로 막 30칸 정도 돼요. 국제중계진이 막 30명 정도 되는데 좀 통통하시고 수염 많이 난 할아버지 한 분 계시거든. 근데 막 맨날 오버팸이 나오면 갑자기 막 되게 진지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진지한 표정으로 막 웃는 표정도 아니야. 되게 근엄한 표정으로. 이게 사실상 우리 국제중계진밖에 안 보잖아. 전 세계를 웃기겠다 뭔가 이런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매번 일어나서 하십니다. 그래서 오바팸이 댄스 볼 때마다 그게 생각이 나고요. 다음 뉴스입니다. 가발 말고 모발이란 뉴스인데요. 제이드 카길이 스맥다운에서 발생했던 가발 사고의 진실을 직접 밝혔습니다. 노 콘테스트 레슬링에 출연한 카길은 당시 가발은 접착제가 아니라 머리에 직접 꿰매서 고정한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충격이 너무 강해서 가발뿐 아니라 실제 머리카락까지 함께 뽑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일부 팬들이 이를 계기로 자신을 비난한 것에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만큼 자신이 항상 화제의 중심에 있다는 의미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답니다. 다만 당시에는 너무 당황했고 WWE 생활에서 가장 창피했던 순간이었다고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팬들이 놀리기도 했지만 대다수의 팬들은 이 제이드 카길의 프로 정신에 굉장히 많이 감명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저도 몰랐는데 이게 꿰맸다고 하니까 이 가발이 벗겨지는 순간에 이 모발이 많이 뜯겨져 나갔다고 해요. 실제 머리카락이 두두두둑 이렇게 뽑혀져 나갔다고 하니까 너무 아팠을 것 같아. 이 표정이 다 말해주고 있죠. 예. 굉장히 아팠을 것 같습니다. 제이드 카길. 그렇지 않아도 헤어라인이 굉장히 높은데 꽤나 한 뭉텅이가 뽑혀져 나간 것 같다. 걱정이 된다. 조금은 응원하고 싶어졌어요. 현대판 여자 삼손 크크 그니까요. 조금은 응원하고 싶어졌습니다. 일단은 나이트 오브 챔피언스 굉장히 기대가 되죠. 요즘 계속해서 실수를 연발하고 있는 티파니 스트래튼, 또 요즘도 굉장히 실수를 연발하고 있는 제이드 카길. 실수와 실수가 만나서 보차매니아의 방송 분량을 낭낭하게 챙겨줄 것 같은데 다른 의미로 재밌을 것 같은 경기, 일요일 새벽 2시 저와 함께 입중계로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제이드 카길 같은 팟캐스트에 출연한 이어지는 인터뷰입니다. 카길 지켜라는 뉴스입니다. 제이드 카길은 지난해 스맥다운에서 심각한 출혈 부상을 당했던 당시의 뒷이야기도 공개했습니다. 상처가 너무 깊어 성형외과를 찾아 봉합 수술까지 받아야 했으며 의사들이 상처를 곧게 봉합하기 위해서 피부를 다시 절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당시 트리플 H가 백스테이지 카메라를 즉시 끄라고 지시해서 자신의 고통스러운 모습이 촬영되지 않도록 배려해줬다고 전했습니다. WWE는 평소 백스테이지를 대부분 촬영하지만 이번만큼은 선수의 사생활과 상태를 존중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백스테이지가 원래도 WWE는 얼리아 전에도 백스테이지를 항상 촬영했어요. 그래서 해당 선수의 뭐 다큐멘터리, DVD, 여러가지 유튜브 컨텐츠들에 있어서 분량을 챙기기 위해서 백스테이지를 계속 촬영했어. 심지어 90년대 때 그 더블 크로스 사건조차도 촬영이 되어 있잖아. 몬트리올 스크루잡조차도 촬영이 되어 있잖아. 아주 오랜 전통인데 트리플 H가 이 전통을 잠시 깨고 이거 촬영하지 마. 제이드 카길 지금 상태가 안 좋아. 이렇게 프라이버시를 지켜줬다. 그래서 카길이 트리플 H에게 굉장히 고맙다. 감사 인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어도 찐 부상이었구나. 덜덜. 진짜 빈스가 아카이빙에 집착한 것은 신의 한 수임. 메이저 스포츠들은 로스트 미디어도 많던데 WWE는 거의 없죠. 얼마 전에 또 본 다른 뉴스인데 오웬하트의 출항 영상도 아카이빙 돼 있다고 합니다. 다만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죠. WWE 본사 어딘가에 숨겨져 있지만 모든 흑역사 다 있다고 해요. 오웬하트가 링에서 즉사하는 장면도 있다고 해요. 네. 하지만 저희가 그걸 볼 일은 영영 없겠죠. 콤핀데셜 크크 LA 나이트였다면 바로 내보내. 얼리얼 시즌3 바로 내보내. 시켜줘 명예 사모안. 시켜줘 명예 사모안이라는 뉴스인데요. LA 나이트가 다시 블러드라인 스토리에 깊숙이 또 한번 관여되면서 팬들의 피로감이 또 커지고 있습니다.
로 중계 도중에 마이클 콜은 LA 나이트와 블러드라인의 대립이 앞으로 오래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문제는 LA 나이트가 이미 수년 전부터 블러드라인과 대립을 이어왔다는 점입니다. 일부 팬들은 WWE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기보다 과거 스토리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현재 블러드라인이 로우와 스맥다운 양쪽 프로그램 모두 장악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화요일에 있었던 스맥다운 방송을 녹화하고 왔거든요. 근데 오늘도 블러드라인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스맥다운에도. 정말 이 뉴스는 틀린 뉴스가 아니야. 그리고 LA 나이트는 놀랍게도 그 스맥다운에 블러드라인 때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참 이 LA 나이트가 뭐랄까 저항하는 혁명군의 체질이랄까? 거의 뭐 체계바라야. 스맥다운에서도 이제 솔로시코하고 6개월 동안 대립하고 나서 비전하고 대립하려고 또 넘어갔죠. 머니 인 더 뱅크에서 세스에게 엿먹으면서 비전하고 대립하려고 로우로 넘어갔는데 이 비전하고 대립하고 실컷 조 터진 다음에 이제 또 블러드라인하고 또 엮이게 되면서 계속 그 그룹하고 엮여요. LA 나이트가. 근데 그 그룹하고 엮이고 한 번도 그 그룹을 이기질 못해. 그냥 그 상대하는 그룹만 계속 달라져. 그러면서 LA 나이트 팬들이 계속해서 머리가 깨지고 있죠. 그래서 머니 인 더 뱅크 사수 기원합니다. 머니 인 더 뱅크 사수 LA 나이트 응원할게요. 늘 진압당하죠. 그니까 그게 문제요. 다음 뉴스입니다. 찐 그란데 안녕이란 뉴스인데요. WWE가 원조 엘그란데 아메리카노 캐릭터를 공식적으로 정리했습니다. WWE 공식 홈페이지는 체드 게이블이 연기한 초대 엘그란데 아메리카노를 현역 로스터에서 삭제하고 알럼나이 페이지로 이동시켰습니다. 또한 캐릭터 소개란에도 체드 게이블이 해당 인물을 연기했다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하여서 기믹의 설정을 일부 정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엘그란데 아메리카노는 기존 캐릭터와는 별개의 인물로 운영되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체드 게이블은 지금 현역 메인 로스터에 존재하지만 체드 게이블이 연기했던 엘그란데 아메리카노를 굳이 알룸나이 섹션 동창생 코너로 이동했어요. 그래서 이 캐릭터는 앞으로 없어요. 그리고 케이페이브 안에서 체드 게이블이 연기했던 캐릭터입니다 라고 설명란에 설명을 추가해서 굉장히 화제입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엘그란데 아메리카노 OR이기 때문에 여기 옆에 오로메사 ORO죠. 오로메사 옆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알럼나이 칸으로 가셔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알럼나이 섹션으로 이동된 엘그란데 아메리카노가 되겠죠. 엘그란데 아메리카노 이제 노웨이 호세 오니로칸 밑에 오리지널 엘그란데 아메리카노 OR로 시작되는 섹션에 있고요. 오로멘사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그란데 아메리카노의 본체 체드 게이블은 현역에 있는데 체드 게이블의 또 다른 모습 엘그란데 아메리카노는 동창생 코너로 이동이 됐어요. 재밌는 것 같습니다. 게이블 이번에 노래가 게이블 게이블 억지 떼창을 유도하고 있는 노래가 있는데 그래서 최근 체드 게이블의 새로운 입장곡이 공개되자 팬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레슬링 옵저버 라디오는 새로운 테마곡을 만드는 이유 중 하나로 팬들이 떼창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WWE는 관객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곡을 원하고 있지만 현재 게이블의 신곡은 기대만큼 강한 반응을 얻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로우에서 진행되는 체드 게이블과 알파 아카데미 세그먼트는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데이브 멜처는 장기적으로 게이블과 오티스의 재결합 가능성도 점쳤습니다. 글쎄요, 재결합을 하려나? 그냥 우호적인 관계로만 남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체드 게이블은 싱글로 많이 푸시받을 것 같아요. 약간 데이브 멜처도 지금 맥락을 못 잡고 있는 것 같고 근데 한 가지 제대로 짚고 있는 점은 이 게이블의 노래가 떼창용으로 바뀌었다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대로 먹히지 않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기존 곡이 떼창을 안 했냐? 그건 또 아니죠. 근데 또 유석 챈트를 받긴 했었으니까. 그래서 앵글도 이 유석 챈트는 내가 얻어낸 거야 라면서 이 관중들의 야유가 이제는 찬사로 바뀌는 본인의 훈장으로 여겼는데 체드 게이블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게이블 이름을 외치면서 박수를 치는 떼창 문화를 유도하고 있고 WWE가 지금 전체적으로 떼창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제보네바스 경기 보니까 제보네바스는 뭐 에이 뭐 이런 거 유도하더만. 그래서 WWE가 하나의 콘서트장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게 뭐 틀렸다 나쁘다 별로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티켓을 내고 온 관중들도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게 추가될수록 현장을 지켜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도 재밌게 볼 수 있는 하나의 장치라고는 생각이 돼요. 근데 너무 억지로 주입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지금 뭐 제본 에반스, 체드 게이블 다 동시다발적으로 억지로 주입하는 느낌이 좀 불편하긴 해요. 불편하고, 그게 또 관중들이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보는 입장에서 좀 민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강제 주입! 입만 안 하면 좋겠습니다. 이슨 있잖아요. 제가 오늘 토요일에 방송될 스맥다운을 녹화하고 왔는데, 와, 영국 오토 아레나가 2세 진짜 환장했습니다. 심지어 스맥다운에서 제이 우소는 등장하고 나서 막 이거 하고 이제 막 들어오잖아. 그러고 나서 리와인드 할 생각이 없었어. 근데 관중들이 막 이래. 6천 관중이 막 다 이래요. 그러니까 제이 우소가 안 하려는데 해야 되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리액션 할 정도로, 현장 반응은 제이우소가 심각하게 좋아요. 심각하게 좋아요. 저도 이 말을 오늘도 하게 될 줄 몰랐거든요. 당연히 온라인의 크리티시즘이 현장에도 번지겠지. 현장에 역반응이 이제 생기겠지.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오늘 오토아레나, 제이우소에 대한 환호가 굉장했어요. 네. 좋아서 심각함. 그니까요. 심각합니다, 진짜. 그래서 결승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진짜. 다음 뉴스입니다. 뼈 안 붙을 나이란 뉴스인데요. 쉐인 맥만이 복귀 가능성을 암시하는 발언으로 팬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2001년 킹 오브 더 링에서 커트 앵글과 벌인 명승부 25주년을 기념하며, 그때도 여러분들을 위해 싸웠고 지금도 다시 할 수 있다면 기꺼이 하겠다. 어떻게 할까요? 다시 해볼까요?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물론 실제 복귀를 의미하는 발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최근 WWE에서 은퇴했던 스타들의 복귀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팬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뭐 아서라 이렇게 말하고 싶죠. 왜냐면은 또 레슬매니아에서가 정말 마지막 기회였거든. 로얄 럼블에서 진두지휘하면서 자신의 주인공 스팟을 만들려다가 역반응이 생겼고, 거기서 빈스에게 컷당했던 흑역사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슬매니아에서 미즈하고 경기를 막간의 개그 스팟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발을 헛딛고 다리가 부러지면서 그 장면을 끝으로 이제 WWE에서 나오지 못했던 쉐인 맥맨의 흑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날이 또 2001년 킹 오브 더 링의 역사정이 25주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쉐인 맥맨이 넌지시 다시 해볼까요? 라고 트윗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장면 여러분들 WWE 좀 보신 분들이라면 절대 모를 수가 없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리얼 글래스면 안 되는데 리얼 글래스였어요. 그래서 더럽게 안 깨졌죠. 더럽게 안 깨져서 몇 번을 해도 안 깨졌고, 이 벨리 투 벨리 수플렉스는 원래 맨 땅에서 써도 잘못하면 목부터 떨어져서 금지가 되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직 커팅글하고 몇몇 선수만 허용되었던 그런 기술이었거든요. 거의 파일 드라이버랑 동급으로 봉인됐던 적이 있었어. 근데 심지어 이거는 이 킹 오브 더 링 유리 벽면이 깨져야 되는데 안 깨지니까 진짜 아예 파일 드라이버보다 더 직격으로 막 정수리부터 떨어져가지고 목이 막 삐거덕 이러면서도 쉐인 맥맨한테 계속 물어봤대. 커팅글이 이거 안 깨지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쉐인이 다시 해. 그래서 이제 다시 했는데 또 안 깨졌어. 또 머리부터 떨어졌어. 그래서 커팅글이 님 죽는 거 아님? 그랬는데 쉐인 맥맨이 다시 해. 그래가지고 다시 해가지고 결국에 깨졌죠. 깨졌는데 원래 스팟은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한 번 더 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나가는 것까지 진짜 한 5번 맞았을 거예요. 예. 이 쉐인 맥맨의 투혼이 빛나던 쉐인 맥맨의 호감 시절 전설의 명승부 25주년이었습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덜덜 그냥 아이리쉬 힙으로 냅다 던졌죠. 안 깨져서. 그것도 기억납니다. 예. 그것도 기억나요. 그래서 정말 전설의 명승부인데 안 보신 분이 있다면 꼭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쉐인 맥맨이 전설의 경기 25주년을 축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마 선수로 복귀하겠어요, 그죠? 예,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사기 아니냐라는 뉴스입니다. WWE 공식 경매 사이트가 황당한 실수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WWE는 2022년 여성 워게임즈 매치에서 실제 사용된 스틸 체어라면서 경매를 진행 중이지만, 팬들이 당시 경기에서는 해당 의자가 사용된 적이 없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상품 설명에는 베키 린치가 사용한 의자라고 적혀있지만 경기 내용과 맞지 않아 진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럼에도 입찰은 계속 진행되고 있어 팬들의 의문을
의문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워게임즈에서 사용된 의자라고 막 이렇게 구라를 치고 있는데 여기 살짝 뭐 접힌 흔적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이 워게임즈 2022년에는 의자를 쓰는 장면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구라 아니냐 뭐 이렇게 뭐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라로 경매를 하고 있어요. 구라로 경매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 이거를 입찰한 사람이 있어요. 입찰한 사람이 있어서 이게 뭐 $500까지 올랐나 뭐 그렇습니다. 창조경제잖아 이건. 네, 후속 뉴스가 있는데 죄송 구라임이란 뉴스입니다. 최근 논란이 됐던 WWE 공식 경매 상품이 결국 사이트에서 삭제됐습니다. 문제의 상품은 2022년 여성부 워게임즈 매치에서 실제 사용된 의자라고 소개됐지만 팬들은 당시 경기에서 해당 의자가 사용되지 않았고 상품 상태 역시 경기 사용 흔적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상품 설명에는 AI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오류까지 다수 발견되어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결국 WWE는 별다른 해명 없이 해당 상품을 경매 목록에서 삭제했으며 팬들은 다른 경매 상품 역시 진품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아니겠지만 엘그란데 아메리카노 가면도 피 닦고 막 제대로 막 깔끔하게 정리한 게 아니라 새 가면을 막 눈두덩이 똑같이 찍고 막 빨간 물감 좀 칠해서 파는 거면은 와 근데 5천만 원 넣은 거면은 야 이거는 진짜 좀 어지러울 것 같긴 한데 물론 진짜 마스크입니다. 진짜 마스크입니다만은 일단 이렇게 의자가 있지도 않은 의자를 팔게 되면은 기존에 팔았던 상품도 이렇게 의심받을 수가 있다 이거야. 물론 실수겠지만 근데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하수는 가짜 사인을 파는데 고수는 가짜 의자를 판다. 그렇죠. 진짜 WWE 고수다 고수. 예. 근데 이게 막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는데 그냥 무지성으로 입찰한 사람이 있는 것도 좀 어지러워요. 그죠? 다음 뉴스. 아낌없는 배머니. 라이라 발키리아가 WWE 메인 로스터 승격 후에 처음으로 악역 전환에 성공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번 전개가 주목받는 이유는 대부분의 팬들이 베일리의 힐턴을 예상했기 때문인데요. WWE 예상과 다른 방향을 선택하며 여성부의 신선한 충격을 안겼습니다. 또한 로 여성부의 새로운 개인 대립 구도가 필요했던 상황에서 베일리와 라일라의 대결은 강력한 중위권 스토리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각에서는 WWE가 라일라를 차세대 여성부 탑힐로 키우기 위해서 이번 결정을 내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으며 머니 인 더 뱅크 우승 후보로 거론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성부가 또 뚜렷한 후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머니 인 더 뱅크가 모두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여성부가 특히. 그래서 그런 와중에 라일라가 이제 턴일을 하고 그 턴일에 이제 푸시를 받기 위해서 머니 인 더 뱅크 가방을 얹어준다 하면은 흐름이 좀 자연스러운 것 같네요. 타이밍이 흐름이 좀 자연스러운 것 같고 베일리가 또 오락가락하는 캐릭터를 얼마 전에 했고 또 악역을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또 태그팀 타이틀 탈환이 좌절된다면 아마 베일리가 힐턴하지 않을까 모두가 그렇게 예상했지만 오히려 라이라가 커리어 최초로 메인 로스터에서 처음으로 턴일하게 되면서 많은 충격을 주었고 이거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굉장히 충격을 주고 신선했다.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앞으로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이라 너무 노잼이야. 그건 맞죠. 하지만 라이라 경기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하기 때문에 지금의 이 노잼 선역을 벗어나서 악역하는 거 저는 좋게 봅니다. 기대가 돼요. 다음 뉴스입니다. 드디어 데뷔라는 뉴스인데요. 제가 오늘 이 녹화하고 왔는데 이 녹화분에 멀로가 현장에 나와요. 영국 런던에서 진행된 스맥다운 녹화에서 블레이크 멀로가 WWE 메인 로스터에 데뷔했습니다. 이날 줄리아가 키아라 제임스를 꺾은 직후 멀로가 기습 등장해 줄리아를 공격하며 강렬한 첫인상을 남겼습니다. 다만 이번 데뷔가 사전 녹화 방송에서 이뤄진 탓에 방송 전부터 내용이 유출되면서 팬들 사이에서는 생방송이었다면 훨씬 더 큰 임팩트를 남겼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제 쓰러진 줄리아에게 뉴트럴라이저를 장렬했으며 이게 이름이 뉴트럴라이즈 허 이름을 바꿨어요. 이런 이름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쇠자루가 쓰는 뉴트럴라이저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스타일스 크래시 비슷하게 하는데 가랑이에 양손을 끼고 고치 클러치로 페이스버스트를 날리는 이 뉴트럴라이저가 이 줄리아에게 이 블레이크 몰로가 썼어요. 키아나 제임스하고의 절교전을 승리한 줄리아는 이제 본인이 태어난 런던에서 승리 세레모니 하고 있는데 몰로가 뒤에서 뚝배기 공격하고 나서 뉴트럴라이저를 썼는데 이 뉴트럴라이저가 무력화라는 뜻이거든. 근데 이제 뉴트럴라이저의 이 ER을 HER로 바꿔서
그녀를 무력화, neutralize her 이렇게 말장난을 해서 이 neutralize her로 줄리아를 공격해서 블레이크 먼로가 데뷔를 했습니다. 근데 뉴트럴라이즈가 잘 어울리나 제가 보고 왔는데 그렇게 잘 어울리진 않습니다. 뭔가 이렇게 안간힘 쓰면서 이렇게 양손으로 뽑는 엉거주춤한 자세가 블레이크 먼로는 좀 세련되고 엘레강스해 보여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엉덩이 뒤로 빼면서 엉거주춤하게 들어올리는 그 자세가 좀 깨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서 좀 별로고, 물론 더블언더독 DDT도 별로였습니다. 뷰티샷이라고 불리웠던. 그래서 저는 그냥 메이데이가 제일 좋았어요. 메이데이가 제일 좋았고 AW 때 피니셔. 이 메이데이를 왜 안 쓰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